안녕하십니까. JTV 전영뉴스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연구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로 전북도 의원의 경우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번 통보로 전북에서도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익산과 정읍, 김제, 임실, 순창, 고창 등 6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시군의 저수율이 20-30%대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농업용수 가뭄 주의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22%에 불과한 고창은 당분간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절수운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추석을 앞두고 한우와 돼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축장 8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의 도축량을 조사한 결과 한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9%, 돼지는 8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 침체 속에 한우와 돼지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씩 높게 형성되면서 소비가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너럴 네이처와 케미드, 239 바이오, SCDD 등 4개 식품 기업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투자를 약속한 체코의 맥주 회사 프라에 골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을 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 1호 기업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 서남해안갯벌, 남원 장수가야고분, 동학기록유산, 김제 벽골제 등 5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해 익산 쌍릉과 제석사지 등 5곳을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충남과 서울시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전담 조직인 세계유산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이른바 명품 시내버스가 내일부터 사흘간 무료로 운행됩니다. 명품 시내버스는 동물원을 출발해 전주역과 버스터미널, 한옥마을을 거쳐 치명자산까지 하루에 48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내버스는 옛날 전차 모습으로 개조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넉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능 경기 대회에 참가한 전북 선수단이 금메달 2개 등 모두 8개 메달을 따 종합순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은 자동차 차체 수리 직종에서 전주공고 김민수 학생과 석공예 부문에서 전우성 씨 등이 수상했으며 기계설비와 게임 개발, 헤어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5개, 우수상 5명이 입상했습니다. 제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렸으며 전북 선수단은 19개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 일반인 등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평년보다 2배가량인 217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모두 8개인 채용 분야를 보면 행정 61명, 토목 78명, 기계와 전기는 각각 25명과 24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105명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촌 거주자로 채용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학력과 전공, 연령 제한 없이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오는 13일부터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글 그림 대회가 초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법원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과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등 전북 출신 법조 삼성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철도와 가스, 국민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성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오는 27일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파업 집회를 갖고 28일에는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사회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들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애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와 담당 의사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주는 대가로 모두 8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창군에서 발주한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는 대가로 고창군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해당 의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0.8도, 전주 29.2도 등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쌀값 폭락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추석을 코앞에 두고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50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과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대학 입학 전형이 본격화됐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7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환경 문제로 장기간 표류해온 군산 전북대병원의 새로운 터가 월명체육관 맞은편으로 확정됐습니다. 환경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혀 4년 만에 비로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시 뒤 JTBC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